반갑습니다. 한국전란TV입니다. 오늘은 난초에 발생하는 충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충해는 해충에 의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합니다. 식물은 여러 종류의 해충에 의해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직접적인 피해로는 식물체의 즙액을 빨아먹거나 식물체의 일부를 갉아먹는 것을 말하고, 간접적인 피해는 해충이 분비한 유해 물질이 주는 피해와 해충으로부터 바이러스의 전염, 그리고 해충에 의해 발생된 상처 부위로 병균이 감염되는 것이 있습니다. 해충 방제만 잘해도 난초에 발생되는 질병의 상당한 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해충이 난초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난초에 발생되는 해충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진딧물, 깍지벌레, 응애, 총채벌레, 달팽이, 선충, 작은 뿌리파리 등이 있습니다. 난초에 영향을 미치는 진딧물은 대표적으로 목화진딧물과 복숭아혹 진딧물이 있습니다. 이 진딧물은 날개가 없는 무시충으로 번식을 하며 날개가 있는 유시충으로 변화하기도 하여 배양장 전체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식물의 즙을 빨아먹고 사는 대표적인 흡접성 해충으로서 신촉과 꽃, 꽃봉오리에 주로 피해를 일으킵니다. 잎의 뒷면에 주로 서식하며 즙액을 빨아먹으면서 가해하기 때문에 난초의 관상성을 해치고 시들게 하며 식물의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약 50에서 100여 가지를 전파하는 매개해충입니다. 난초의 즙액을 빨아먹어서 발생되는 피해보다 2차 병원균 감염과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진딧물은 주로 봄과 가을에 대량으로 번식하고 건조한 환경에서 많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깍지벌레는 딱지가 있는 벌레라는 의미로 개각충이라고도 하며 난과 식물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히는 해충 중에 하나입니다. 크기는 약 1에서 3mm 정도이며 진딧물과 마찬가지로 식물의 즙을 빨아먹고 사는 대표적인 흡접성 해충입니다. 주로 잎의 뒷면에 서식하며 즙액을 빨아먹으면서 가해하기 때문에 난초의 관상성을 해치고 시들게 하며 거름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난초에 해를 끼치는 깍지벌레는 10여 종이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애벌레 시기에는 다리가 있어 이동을 하지만 성장하면서 다리와 눈이 소실되어 식물에 정착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단단한 껍질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살충제로 방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깍지벌레를 방제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관찰을 통해 두터운 깍지를 쓰고 있지 않는 애벌레 시기에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눈에 보이는 즉시 부드러운 천이나 솜 등을 이용하여 긁어서 잡아내야 합니다. 토양이나 난초의 기부, 잎의 구석진 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봄부터 가을까지 수차례에 걸쳐 활발한 번식을 합니다. 깍지벌레가 한번 발생하면 완전 구제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필요하므로 정기적으로 살충제를 처방해야 합니다. 난초에 얼룩무늬가 생기는 등 잎이 손상되면 깍지벌레의 영향일 경우가 많으므로 돋보기로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응애는 몸 길이가 0.2에서 0.4mm 정도인 거미류의 절지동물로 분류됩니다. 식물의 즙을 빨아먹고 사는 대표적인 흡접성 해충이며 상처 부위로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감염시켜 식물에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해충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수차례에 걸쳐 번식을 하며 여름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 번식이 활발해지며 피해가 확대됩니다. 응애가 가해한 부분은 엽록소 파괴 현상으로 인해 잎이 황변화되고 잎 표면에 얼룩무늬 반점이 형성되고 생육이 불량해지며, 심하면 잎이 시들게 되고 잎 뒷면에 거미집과 같은 것이 관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응애의 발생이 많아지면
약제 처리로도 방제가 어려워지며 한 가지 약제를 지속적으로 단용을 하게 되면 내성이 생기므로 여러 가지 약제를 병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체벌레는 날개 모양이 마치 총체와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성충은 약 0.8에서 5mm 정도의 미세충으로 몸의 색은 황색, 갈색, 검은색을 띱니다. 식물의 즙을 빨아먹고 사는 해충으로서 식물 조직에 상처를 내어 저백을 섭취하고 그 이후 상처는 갈변되거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과 비슷한 얼룩을 남기게 됩니다. 특히 꽃줄기나 봉오리를 가해하여 정상적으로 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수차례에 걸쳐 번식을 하고 여름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 번식이 활발해지며 피해가 확대됩니다. 난초의 치마잎 부분과 기부 쪽에 숨어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번식이 왕성할 때 기부 쪽 떡잎을 벗겨보면 아주 미세한 흰색의 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총체벌레는 활동 범위가 넓고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발생 초기에 방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황색과 청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노란색이나 청색 유인 트랩을 난실 곳곳에 붙여 포획하는 것도 중요한 방제 방법입니다. 난초에 주로 피해를 주는 달팽이는 명주달팽이와 민달팽이가 있습니다. 달팽이는 식물의 꽃이나 뿌리, 잎을 갉아먹고 상처 부위를 통해 각종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가져옵니다. 습기를 좋아하고 밤에 활동하는 특성이 있으며 봄부터 가을까지 활동을 합니다. 달팽이에게 피해를 당한 부분의 주변은 희게 빛나는 점액질의 피막이 남아 있으므로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난실 내부와 주변의 잡초나 낙엽 등을 제거하고 청결과 통풍, 과습 방지를 통해 예방을 하며 달팽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야간에 난실 바닥이나 화분 주위에 신선한 오이를 잘라서 놓아두고 유인해서 잡거나 메트알데하이드와 같은 달팽이 전용 유인 약제를 난실 바닥이나 화분 주위에 비치하여 유인하면 됩니다. 선충은 선형동물에 속하며 몸통이 실과 같은 원통형으로 마치 지렁이 같은 형상을 하고 있으며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난초에 영향을 미치는 종류는 주로 뿌리서기 선충 종류이며 크기는 0.3에서 1mm 정도로 육안으로 식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산채한 난초와 곤충류 그리고 애완동물 등에 의해 전염이 되며 뿌리와 벌브에 침투하여 영양을 섭취하고 봄부터 가을까지 수차례에 걸쳐 번식을 합니다. 선충은 난초에 기생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난초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지만 뿌리에 침투하여 영양 공급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잎에는 황변화 현상, 잎마름 증상이 나타나고 상처 부위를 통한 2차 감염으로 인해 금부병이나 연부병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평소 외부에서 유입되는 난초는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며 살충, 살균 등 난실 환경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선충 방제 약품으로는 선충탕과 올스타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은 뿌리파리는 크기가 약 1mm에서 2.5mm 정도이며 머리는 흑갈색이고 몸은 대체로 검정색을 띠는 파리과의 곤충입니다. 썩은 유기물질 내에 다습하고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화분 위에 올려두는 고형비료는 이 해충이 가장 좋아하는 산란처가 됩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생육 활동을 하며 20에서 25도 사이의 온도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합니다. 성충이 유기질 고형비료나 난초의 뿌리 근처에 산란을 하여 알에서 깨어난 유충이 뿌리와 벌브, 잎의 부드러운 부분을 가해하여 피해가 발생하며 상처 부위를 통해 각종 병원균이 전염되는 2차 감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생육기간 동안 수차례의 번식이 이루어지며 성충은 날개가 있는 유시충이어서
순식간에 난실 전체로 확산될 수 있으니 관찰이 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방제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충을 방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충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문과 출입구에는 방충망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난초는 꼼꼼히 살펴 살균 살충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딧물, 총체벌레, 작은 뿌리파리는 황색에 유인되는 성질이 있으므로 황색의 끈끈이 트랩을 곳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살충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봄부터 가을까지 매월 1회에서 2회 정기적으로 예방 방제를 하는 경우와 해충이 발생되었을 때 방제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야외 배양장에서 배양하는 경우에는 해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방 방제를 하는 것이 유리하고, 베란다와 같은 실내에서 배양하는 경우는 해충이 발생되었을 때 방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난초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살충제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비오킬은 거의 모든 해충에 효과가 있으며 해충의 신경계를 손상시켜 서서히 박멸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람과 온혈동물에는 비교적 안전하나 곤충과 물고기와 같은 변온동물에는 강력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희석 비율은 10대 1로 희석하여 사용하며 효과는 약 한 달가량 지속이 됩니다. 비카드는 진딧물과 깍지벌레, 총체벌레, 뿌리파리에 특히 효과가 있으며 약효의 발현 속도가 매우 빠르고 지속기간이 긴 특성이 있습니다. 침투 이행성 살충제로서 식물에 침투하여 작용하기 때문에 해충의 외부 접촉과 소화 중독의 이중 살충 효과가 있습니다. 식물에는 비교적 안전하고 해충에는 알에서부터 성충까지 대부분의 생육 단계에 효과를 발휘합니다. 1000대 1로 희석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코니도는 진딧물과 깍지벌레, 총체벌레, 응애, 뿌리파리에 특히 효과가 있으며 약효의 발현 속도가 빠르고 지속기간이 긴 특징이 있습니다. 액제와 수화제, 입제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액제와 수화제는 해충의 몸에 약액이 직접 묻어 대상 해충을 죽이는 약제이며, 입제는 분홍색의 토양 처리제로서 화분 위에 미량을 올려놓고 물을 줄 때마다 식물이 약성분을 흡수하여 흡접하는 해충에 작용하는 침투 이행성 살균제입니다. 액제와 수화제는 2000대 1로 희석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제충국은 살충 효과가 뛰어난 피레트린 성분을 함유한 국화과의 식물 이름입니다. 이 제충국 살충제는 피레트린 성분을 추출한 친환경 살충제로서 사람과 온혈동물에는 안전하나 모든 해충과 뿌리선충, 물고기와 같은 변온동물에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1000대 1의 비율로 희석하여 사용하며 처음 살포 후 해충이 박멸되지 않는 경우에는 12시간 이내에 2회 연속 사용하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난초 배양에 사용되어지는 살충제는 많은 종류가 있으나 강한 독성으로 인해 인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난초에 심한 약해를 발생시키는 품목은 배제하고 독성이 약하고 살충 효과가 뛰어난 제품 위주로 몇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이상의 4가지 약제 정도만 사용하여도 살충 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지며, 한 가지 약제만 사용하게 되면 3일 되지 않은 해충에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난초에 발생되는 해충과 방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